앞 시간까지는 전기의 종류 중에서 한 곳에 잠시 머무르는 전기, 즉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을 때 한쪽 물체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그런 마찰 전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전기적 성질로 유도되는, 즉 정전기가 유도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즉 가정에서 공장에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전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전기입니다. 이 잠시 머무르던 전기는 금방 또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실제 전기는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전류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동하는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흐르는 전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야기는 바로 이 흐르는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흐르는 전기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전류이고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건전지다. 종류마다 볼트가 다르네. 볼트 없는데? 저기 있잖아. 어디? 건전지에. 없는데? 볼트 나사 아니야? 아니, 저거 V, 전압의 단위, 볼트. 볼타 전지를 만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잖아. 아, 너 전압의 뜻은 알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전지의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 전류가 액체야? 흐르게? 전류가 뭔데? 전하의 흐름. 전하도 흘러? 무슨 소리야? 자, 잘 들어.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여.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야. 아,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렇지. 그럼 전류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겠네? 아니지. 아, 왜? 자, 잘 들어. 또? 과학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과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에 대해 이런 약속을 했어.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한다. 땅땅.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반대라고. 아. 그럼 전류의 단위는 뭐야? 에이? 아니, 암페어. 뭐가 페어? 암페어. 프랑스의 전자기학자인 앙드레 마리 암페르에서 유래된 거라고. 아, 알았다고.
흐르는 전기, 즉 전류, 전기 전 흐를류, 전기가 흐른다. 이 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의 움직임, 즉 전자의 이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전자들이 이동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먼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배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건전지, 전지의 플러스 극이고요. 반대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았고요. 그 사이에 스위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위치가 열린 상태이고요. 그때 이 전선 내부의 전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방향으로 매우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으면 전선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의 전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면 매우 무질서하게 또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던 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이 전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지금은 오른쪽 방향으로 다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이죠. 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입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전기력 중에서 인력에 해당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극과 전자의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의 방향이 건전지,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전선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던 이 전자들이 여기 이 전선 곳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전자들이 모두 플러스 극 쪽,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전선 속에 이 전자의 움직임은 바로 건전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는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전기를 발견한 이 과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을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또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즉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이 전류의 방향을 이미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전자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을 발견했지만 전류의 방향을 전자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에 이 게으른 과학자들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실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발견되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 회로의 전선 내부에서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에 그때 전하를 운반하면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돼야지 맞지만 이 전자라고 하는 이동, 전자의 존재와 이동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과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고치면 너무나 혼돈스럽고 또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한 것처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하고 대신에
전자의 이동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그냥 같이 사용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이런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수정 없이 그냥 사용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라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자라는 입자의 존재가 발견되기 전에 이미 전기를 알게 된 과학자들이 전류는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100년, 200년이 흐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이 전자 입자의 존재가 발견됐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이론들 또 생활 속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류의 방향은 이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게 되면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원래 사용하던 대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하고 대신에 전자의 이동 방향, 즉 전하를 운반해주는 이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함께 그렇게 이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까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는 전류의 방향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하의 흐름인 이 전류가 세다,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 숫자 뒤에 어떤 단위를 붙여서 그것이 전류를 뜻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와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요. 두 개는 같은 건데 앞에 소문자 M, 밀리가 붙으면 이 값에 1000분의 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암페어는 1000mA가 되고요. 대개는 암페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mA는 1000분의 1암페어가 되고요. 이걸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001암페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400mA다라고 한다면 1000분의 400이니까요. 줄여서 0.4암페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 뒤에 A라고 하는 즉 암페어라고 하는 기호가 있으면 아 이거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기 회로에서의 전류는 물의 흐름에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 방아를 돌리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전기 회로에서도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전구에 불을 켜게 됩니다. 또 물의 흐름 속에서 이 펌프는 계속해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 회로에서의 이 전지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해서 이 전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능력인 이 전압은 또 전류와 마찬가지로 단위가 있는데요. 이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이 전지의 전압은 이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의 흐름과 이 전기회로의 전류를 이해할 때 이 두 그림이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과 전기 회로를 나타내는 이 두 그림에서 어떠한 역할들이 서로 비슷한 건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의 흐름에서 이 밸브는 물의 흐름을 열고 닫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밸브는 이 회로에서는 바로 이 스위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는 바로 요 전선이 되겠고요. 또
또한 물의 흐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물의 흐름은 전기 회로에서는 바로 흐르는 전기인 전류가 되겠습니다. 물의 흐름에서의 물레방아는, 여기 보이는 물레방아는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흘러가면서 바로 불을 밝히는 이 물레방아는 전구의 역할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펌프는 지속적으로 물을 이 수도관으로 계속 이렇게 돌게 해주는 역할을 이 펌프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전기 회로에서는 이 전류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전지가 바로 펌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게 되는 이유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 떨어진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계속 돌게 되는데, 이 물이 떨어지는 이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이 세기도 아마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높이차는 전기 회로에서는 바로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지가 1.5V, 6V, 9V, 12V, 우리 가정에서는 220V의 전압을 사용하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압은 전류의 세기와 같이 특정한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숫자 뒤에 V라고, 대문자 V라고 쓰면 이것은 전압,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전압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고 쓰고 읽으면 됩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며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2번. 전기 회로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전지의 전압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는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에 비해서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이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자.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일렬로 연결하면 당연히 전압도 2배가 되는 것이고요. 전압이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도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더 세게 흐르게 되는 것인데, 이를 물의 흐름과 관련지어 보면 펌프의 위치가 처음 높이보다 2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배가 되니까, 높이가 2배가 되니까 물의 흐름도 따라서 2배 증가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류를 조절하는 이 전압,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기 파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푸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